먼지 자욱한 공사 현장, 거대한 크레인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철근 뭉치가 대기업 회장의 머리 위로 수직 하강할 때 유일하게 몸을 날린 건 28살의 가녀린 여성 인부 이하늘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에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파렴치한 음모와 해고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절망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인생 역전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차가운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웁니다. 28살 이하늘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일 먼저 어머니의 약봉지부터 챙깁니다. 남들은 한창 꾸미고 연애할 나이지만 하늘 씨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촉망받던 유도 선수였던 그녀가 도복 대신 안전화를 신게 된 것은 3년 전 집안에 들이닥친 불행 때문이었습니다. 남겨진 빚과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하늘 씨는 주저없이 거친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무거운 자재를 나르겠다고 서 있으니 현장 반장들은 혀를 차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는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 다져진 강단과 체력으로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제는 현장 아저씨들도 그녀를 이름 대신 대견한 막내딸처럼 여기며 응원하곤 합니다. 오늘도 하늘 씨는 낡은 가방을 메고 JK그룹의 거대한 공장 부지로 향합니다. 이곳은 최근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박상무의 불호령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합니다. 실적에 눈이 먼 박상무는 안전수칙 따위는 무시한 채 인부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장비부터 꼼꼼히 점검합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풀려도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현장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이, 거기 노는 거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박상무의 오른팔인 현장 소장의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하늘 씨는 대답 대신 장갑을 고쳐 끼고 철근 더미를 향해 걸어갑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작업복은 금세 흙먼지로 범벅이 됩니다. 그래도 하늘 씨는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의 수술비를 보탤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평소와 달리 현장이 요란하게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의 행렬. 바로 JK그룹의 수장 강철중 회장이 직접 현장 시찰을 나온 것입니다. 그 곁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아들 강도준 본부장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박상무는 평소의 고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가 끊어질 듯 구부정하게 서서 회장 일행을 맞이합니다. 강 회장은 깐깐한 눈초리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며 걷습니다. 박상무, 공기가 빨라진 건 좋은데 안전은 확실한가?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상무는 식은땀을 닦으며 호언장담합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JK건설이 안전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하늘 씨의 눈에는 박상무의 거짓말이 훤히 보였습니다. 바로 머리 위 크레인에 매달린 거대한 자재 뭉치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씨는 며칠 전부터 저 크레인의 와이어가 낡았다고 보고했지만 박상무는 예산 타령을 하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 일행이 낙하물 방지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구역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하늘 높이서 기분 나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와이어가 힘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행원들은 공포에 질려 발이 묶였고 강 회장은 위를 쳐다보며 피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철근 뭉치가 중력의 힘을 받아 강 회장의 머리 위로 수직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있던 누구도 움직이지 못할 때 유일하게 몸을 날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 씨는 유도 선수 시절 익힌 순발력으로 지면을 강하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위험에 처한 노신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하늘 씨의 어깨가 강 회장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고 0.1초 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쇳덩이들이 굉음을 내며 처박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자욱한 먼지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 씨 덕분에 안전구역으로 밀려나 목숨을 구했지만 정작 몸을 던진 하늘 씨는 튕겨나온 파편에 맞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의식은 가물거렸습니다. 달려오는 사람들 사이로 박상무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도준 본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무명의 여성 인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평범한 28살 여자의 희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추악한 음모가 어떻게 시작될지 현장의 먼지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현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서막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욱한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 공사 현장은 비명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철근 더미가 지면을 때린 충격으로 바닥은 움푹 패였고 그 바로 옆에 강 회장과 하늘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행히 하늘 씨가 밀쳐낸 덕분에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정작 그를 구한 하늘 씨는 날카로운 파편에 다리를 깊게 찔려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아들 강도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살핀 뒤 곧바로 곁에 쓰러진 하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물든 그녀의 작업복과 창백해진 얼굴을 본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을 깨뜨린 것은 박상무의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박상무는 사고의 원인이 자신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목줄이 날아갈 판이었지요. 박상무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강 회장을 부축하며 주변 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구급차 불러. 그리고 이 여자 누구야? 왜 회장님 동선에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박상무의 안면몰수하는 태도에 주변 인부들은 기가 찼지만 서슬퍼런 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씨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박상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부터 크레인 와이어가 위험하다고 소리쳤던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밀쳐서. 회장님은. 하늘 씨가 간신히 입을 뗐지만 박상무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못해. 내가 안전구역을 벗어나서 얼쩡거리는 바람에 회장님이 피하시다가 다치실 뻔했잖아. 이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 알아? 그 사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 회장과 하늘 씨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도주는 아버지를 따라 상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상무는 이때다 싶어 현장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CCTV를 가릴 것을 지시했고 현장 목격자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오늘 일 저 계집애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다. 토 달지 마. 여기서 계속 밥줄 이어가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몇 시간 뒤 하늘 씨는 다리를 수십 반을 꿰매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가물가물한 정신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감사 인사를 하러 온 회장님 측근이 아니라 험악한 표정의 박상무였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옆에 놓인 하늘 씨의 소지품 가방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봐, 이하늘 씨. 정신 들어? 내가 오늘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회장님이 놀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휘청인단 말이야. 박상무의 독설에 하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분명히 와이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을 구하려고 제가. 하지만 박상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자진 사직서와 사고 책임 인정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러면 치료비 정도는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내줄게. 끝까지 내 잘못 아니라고 우기면 우리 법무팀 동원해서 너랑 내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감히 대기업 회장님을 다치게 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28살의 청춘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협박이었습니다. 하늘 씨는 아픈 다리보다 박상무의 추악한 민낯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상무는 하늘 씨의 떨리는 손을 강제로 잡아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에 나타나지 마. 퇴직금? 회장님 다치게 한 놈한테 줄 돈은 없어. 치료비 내주는 걸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 박상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하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뿌듯함은 온데간데없고 억울함과 절망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덮었다고 생각한 그 현장에는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목격자가 있었고 병상에서 눈을 뜬 강 회장의 첫마디는 박상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병원 천장은 차갑고 하얗기만 했습니다. 다리에 감긴 두꺼운 붕대보다 하늘 양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은 박상무가 던지고 간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끔찍한 소음이 여전히 귓가에 쟁쟁한데 사람을 구한 대가가 고작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이라니 하늘 양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하늘 양의 눈물 소리처럼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다시 박상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양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와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몸이 날랜 건 알겠는데 이번 일은 내가 욕심부려 공사 현장에 끼어든 과실로 이미 결론 났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용히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면 치료비 정도는 챙겨줄 테니 더는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늘 양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실수 때문에
회장님이 다칠 뻔했다는 거짓말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하늘양의 가난과 병든 어머니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내가 버티면 내 어머니 병원비도 끊길 줄 알라며 협박하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권력 앞에 무기력한 20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여신은 결코 하늘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위압적인 자세로 하늘양을 몰아세우던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의 강도준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박상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박상무의 손에 들린 서류를 가로채 훑어보았습니다. 박상무는 당황하며 본부장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냐며 굽신거렸습니다. 도준은 대답 대신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고 직전의 긴박한 현장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부 구조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하늘양이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박상무가 이를 무시하고 시찰단을 안내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박상무가 안전요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기계 오작동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도준은 차갑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생명의 은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양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갈 때 가장 차가워 보였던 이 남자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도준은 겁에 질린 하늘양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박상무를 향해 지금 당장 현장에서 손 떼고 본사 감사실로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상무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가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양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준은 그런 하늘양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회장님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시면 직접 찾아올 것이니 몸조리에만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도준은 이미 박상무가 오랫동안 자재 대금을 횡령하고 안전점검 보고서를 조작해온 정황까지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양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을 넘어 그룹 내부에 썩어있던 고름을 터뜨리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병실 창밖의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양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박상무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번 시련을 발판 삼아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이죠. 도준 역시 그런 하늘양의 눈빛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고마운 직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경심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하늘양의 옆모습은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사고로 접질린 다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했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박상무가 남기고 간 차가운 협박의 잔상이었습니다. 28살 꿈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던 열정은 간대었고 오직 억울함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단지 본인이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하늘양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실을 찾은 박상무는 5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치졸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하늘양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도준 본부장이 너 같은 잡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신경 써줄 것 같냐며 대기업은 너 하나쯤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병실 안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하늘양의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박상무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늘양의 과실로 돌리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그녀가 지겠다는 불평등한 합의서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지금 당장 나갈 수 있게 해주겠지만 거부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양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고향에 계신 아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비열한 압박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늘양은 박상무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비록 몸은 다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운동선수 출신다운 강단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박상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하늘양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병실 전체를 압도하던 찰나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준 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32세의 냉철한 본부장인 그는 이미 박상무의 만행을 모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박상무의 팔을 강하게 낚아채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박상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준은 하늘양의 상태를 살핀 뒤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구겨진 합의서를 빼앗아 박상무의 면전에 던져버렸습니다. 도준은 박상무에게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감사팀이 이미 현장 조사를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박상무가 숨기려 했던 현장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도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상무가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사고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던 추잡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계적인 결함이라며 발뺌했지만 도준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그룹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보안 요원들을 불러 박상무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박상무가 끌려나간 후 병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양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준은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만히 하늘양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수건을 건네며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양은 자신을 믿어준 이 남자의 진심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은 박상무가 지난 몇 년간 협력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저급자재를 사용해온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하늘양의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내부 부패를 도려낼 수 있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도준은 이번 기회에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심했고 그 중심에 하늘양의 정의로움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늘양은 치료에 전념하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날을 꿈꿨습니다. 도준은 수시로 병원을 찾아와 그녀의 회복 상태를 체크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본부장과 당찬 잡부 처녀의 만남은 병원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인맥을 총동원해 도준의 감사팀을 방해할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은 이제 병실을 넘어 본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늘 양은 도준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사고 당시 본인이 목격했던 박상무의 부당한 지시사항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운동선수 시절 전술을 외우던 습관 덕분에 매우 정확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이제 단순히 생명의 은인관계를 넘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만이 가득했지만 현장 동료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양이 박상무의 비열한 음모로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은 이미 현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저씨들의 간식까지 챙기던 28살 막내의 눈물을 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하늘 양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치졸한 행동이 잠자던 현장 노동자들의 정의감을 일깨운 셈입니다.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는 거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50대 베테랑 목수부터 이제 마기를 시작한 청년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상무가 사고 현장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과 하늘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 반장은 구릿빛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저 착한 애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박상무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시각 병실의 하늘 양은 도준 본부장이 전해준 따뜻한 응원 덕분에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박상무가 가진 권력과 인맥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안전모를 손에 쥔 현장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박상무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무전 기록과 현장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 양은 예상치 못한 동료들의 방문과 지지에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동료들은 하늘 양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다 받고 우리가 다 증언해 줄 테니 기운 차리라는 그들의 말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했습니다. 하늘 양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28세의 젊은 여성이 거대 기업의 임원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수십 명의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진실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32세의 도준 본부장은 감사팀을 총동원해 박상무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현장 동료들이 가져온 증거들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박상무가 자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덮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며 공기를 단축하려 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도준은 서류를 검토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죄 없는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본인의 위기를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현장 동료들을 한 명씩 불러내 돈으로 매수하려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현장에서 영원히 퇴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 양의 진심을 본 동료들에게는 그런 비겁한 수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상무의 협박을 녹음해 도준에게 전달하는 등 더욱 견고하게 뭉쳤습니다. 정의를 향한 연대는 박상무의 계산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하늘양은 병상에 앉아 동료들이 가져다 준 자료들을 정리하며 도준의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꼼꼼한 성격은 부실 공사가 진행된 구역을 정확히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매일 저녁 병실을 찾아와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하늘 양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의를 바로잡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냉철하기만 했던 본부장의 가슴속에도 하늘 양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단체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박상무의 비리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본사 로비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어주던 윗선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도준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다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의 고리는 그렇게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양의 다리 부상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더 큰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동료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준 역시 그녀의 그런 당찬 포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 양이 단순한 현장 직원이 아닌 그룹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부의 끝자락 강 회장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준은 급히 회장실로 향했고 하늘 양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줄 최종적인 열쇠가 준비되었습니다. 박상무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하늘 양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병원 특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강 회장이 마침내 깊은 침묵에서 깨어났습니다. 7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당한 큰 사고였지만 사람 보는 안목이 탁월하고 정신력이 강했던 그는 눈을 뜨자마자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곁을 지키던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 도준에게 가장 먼저 그 아이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철근 더미 아래로 몸을 던졌던 그 작은 체구의 청년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도준은 강 회장에게 그동안 현장에서 벌어진 박상무의 파렴치한 만행들을 하나둘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28세의 젊은 은인인 하늘 양에게 누명을 씌우고 해고를 종용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강 회장의 눈에는 서슬퍼런 불꽃이 일었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신뢰로 그룹을 일궈온 강 회장에게 박상무의 행동은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이자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도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비밀스럽게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그룹의 특별조사관에게 연결되는 창구였습니다. 박상무가 뒤에서 저지른 자재 횡령과 현장 동료들을 매수한 정황, 그리고 하늘 양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모든 협박 정황을 한치의 오차 없이 파헤치라는 명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험은 박상무의 검은 그림자를 단숨에 걷어낼 기세였습니다. 그 시각 박상무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감사팀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52세에 노련한 박상무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도준 본부장의 무능함을 강 회장에게 보고하여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려는 역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양이 입원한 병원의 원장과도 접촉하여 그녀의 부상 상태를 조작하라는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며 마지막까지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 양은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잡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찾아온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회장님이 깨어나셨고 진실을 모두 알고 싶어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늘 양은 28세 청춘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자신이 목격한 박 상무의 부실 공사 현장과 안전 불감증을 증언하기 위해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준 본부장이 입수해온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자신이 소리쳤던 그 찰나의 순간들을 복기하며 박 상무의 거짓 보고서를 반박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지지 또한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강 회장에게 직접 탄원서를 보내어 박 상무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늘 양이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 그녀의 경고가 없었다면 시찰단 전체가 참변을 당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동자들의 투박한 글씨가 담긴 탄원서를 읽어내려가며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첨하던 박상무의 뒷모습이 이토록 추악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비참함까지 느꼈습니다. 도준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본격적인 응징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상무의 비리 장부와 협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모두 취합하여 법무팀에 전달했습니다. 32세의 차갑고 냉철한 본부장 도준은 박상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는 하늘 양을 직접 찾아가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하며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그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늘 양은 도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대기업의 본부장이 자신과 같은 현장 직원의 말을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하늘 양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대반전의 정점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박상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회장님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연극을 준비하며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 회장의 인자한 미소가 아닌 싸늘하게 식은 증거 서류들과 경찰들의 수갑이었습니다. 박상무는 회의장 입구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도망칠 길은 모두 차단된 뒤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사회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구한 것은 박상무의 경우가 아니라 이름 없는 28세의 현장 직원 이하늘 양의 투혼이었다고 말입니다. 또한 박상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와 은폐 시도를 낱낱이 공개하며 그의 직위를 즉각 해제하고 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육부의 끝에서 박상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병원 문을 나서는 하늘 양의 위로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JK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52세의 박상무는 본인의 몰락을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비겁한 수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관리하던 현장 장부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을 따르던 소수의 측근을 모아 도준 본부장에 대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32세의 냉철한 도주는 이미 박상무의 모든 도주 경로와 은폐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법무팀과 감사팀을 지휘하여 박상무가 손댈 틈도 없이 관련 자료들을 모두 압수수색하며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박상무는 궁지에 몰리자 급기야 하늘양이 입원한 병원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하늘양을 납치하거나 강제로 입막음하려는 파렴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도준이 배치한 전문 경호 인력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28세의 하늘양은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물러서면 현장의 모든 진실이 다시 박상무의 발밑에 묻히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도준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직접 이사회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무렵 본사 감사실에서는 박상무의 측근들이 하나둘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내민 확실한 증거들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박상무를 방어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상무가 자재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려보낸 정황과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무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2세에 노련한 박상무가 쌓아온 권력의 모래성은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이 모든 조사 과정을 강 회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 도준이 가져온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인물이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늘양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강 회장은 도준에게 내일 오전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 이하늘 양을 특별 증인으로 참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늘 양은 퇴원을 준비하며 자신의 정장을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공사장에 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28세 청춘의 단단한 각오를 상징하는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도주는 병원을 직접 찾아와 하늘 양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하늘 양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제 거대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한편 박상무는 본사의 인맥을 동원해 이사회 소집을 막으려 발악했습니다.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도준 본부장의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보낸 탄원서와 도준이 확보한 확실한 물증들이 이사들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채 술잔을 들이켜며 마지막으로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 정문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준과 하늘 양이 함께 들어서자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잡부일을 하던 그 처녀가 본부장님과 함께 나타나다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늘 양은 긴장했지만 도준의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상무를 단번에 침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장 문 앞에 선 하늘양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에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박상무와 수많은 권력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양은 그 말에 힘을 얻어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28세의 젊은 여성에게 쏠린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진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잡부 여자의 말을 믿는 거냐며 이사들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양은 차분하게 박상무가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명확한 논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도주는 그 뒤를 이어 결정적인 녹취록과 비리 장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이미 박상무를 연행하기 위한 경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늘양은 회의장을 나오며 그동안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도주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상무의 몰락은 정해진 수순이었고 정의를 위해 싸운 하늘양의 앞날에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의 모래성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진실의 단단한 주춧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았습니다. JK그룹 본사 회의실 앞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52세의 박상무는 본인의 최후를 직감했는지 초췌한 안색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관리해온 인맥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28세의 하늘양과 32세의 도준 본부장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박상무의 눈동자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본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박상무가 자재업체 대표와 은밀하게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고화질 CCTV 영상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안전점검관의 경고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라고 소리치는 박상무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회의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박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건 모두 조작된 것이며 도준 본부장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만든 함정이라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늘양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28세 청춘의 모든 진심을 담아 박상무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하늘양은 사고 직전 박상무가 안전고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인부에게 오히려 빨리 진행하라며 윽박지르던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현장의 비극을 막으려 했던 진실함이 회의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결정타는 도준이 내민 세무조사 자료였습니다. 박상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십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자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상무는 주저앉으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도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욕심이 한 청년의 인생을 망치려 했고 우리 회사의 근간인 안전을 파괴했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신속했습니다.
박상무의 즉각 파면과 형사고발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2세의 권력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하늘양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공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주는 그런 하늘양의 곁으로 다가와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나지막이 격려하며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본사 로비로 내려오는 길에 하늘양은 현장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승전보를 듣고 달려온 아저씨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늘양을 반겼습니다. 우리 막내가 해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에 하늘양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상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숨죽여 살아야 했던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이번 일은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 또한 병상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도준에게 전화를 걸어 하늘양에게 그룹의 안전관리팀장 직책을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의감까지 갖춘 인물이야말로 JK그룹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28세의 현장 잡부가 그룹의 핵심 관리자로 임용된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늘양의 인생 역전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의 자리가 치워진 사무실에서 도주는 하늘양에게 새로운 사원증을 건넸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도준의 말에 하늘양은 사원증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묘한 설렘과 신뢰가 교차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본부장 도준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동료이자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남녀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양은 퇴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딸이 정말 큰 일을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28세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진실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삶도 구원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검찰로 연행되던 날 JK그룹 본사의 무거웠던 공기는 비로소 맑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뒤처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32세의 도준 본부장은 박상무가 망쳐놓은 현장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그 과정에서 28세 하늘양의 조언은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양은 병실에서 퇴원하자마자 자신이 일하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잡부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동료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늘양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74세의 거물 기업가가 한낱 현장 직원이었던 28세 청년을 직접 부르는 것은 그룹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양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강 회장과 그 곁을 지키는 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양이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 양에게 그룹의 안전관리 특별팀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보상 차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상무 같은 부패한 임원이 다시는 현장을 망치지 못하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정의감을 보여준 하늘 양이 그룹의 눈과 귀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28세의 나이에 팀장이라는 직함은 파격적이었지만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이사진들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양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도주는 하늘 양의 공식 복직과 팀장 임용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32세의 본부장 도주는 이제 하늘 양 앞에서만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늘 양에게 팀장으로서 사용할 사무실과 현장 시찰용 전용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양은 화려한 혜택보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전면 교체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도주는 그런 그녀의 고든 성품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사업적인 논의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공유하는 깊은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 양은 팀장으로서의 첫 업무로 박 상무가 누명을 씌웠던 현장 동료들의 명예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전원 복직시켰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하늘 팀장님 덕분에 살았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8세의 어린 팀장이라고 얕보던 일부 관리자들도 그녀의 정확한 업무 처리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룹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 양을 가끔 집으로 초대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하늘 양의 당찬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도준에게 하늘 양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보배 같은 존재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 며느리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도준 역시 아버지의 뜻을 눈치채고 하늘 양에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본부장이 서툴게 건네는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에 하늘 양의 얼굴에도 발그레한 홍조가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상무의 잔당들은 여전히 지하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에게 뇌물을 주었던 일부 하청업체 사장들은 하늘 양이 추진하는 엄격한 안전 기준에 불만을 품고 그녀를 음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늘 양이 도준 본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낙하산으로 팀장이 되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8세의 성공을 시기하는 시선들이 하늘 양을 다시 한번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양은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하청업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투명한 입찰 시스템과 안전관리 지침을 공개하며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도주는 루머의 근원지를 찾아내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그룹의 홍보실을 통해 하늘 양이 강 회장을 구했던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그녀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자 비난의 여론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28세 청년의 용기와 실력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와 도준 본부장의 관계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늘 양은 자신을 믿어주는 도준이 있기에 더 이상 세상의 편견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구부의 끝자락 강 회장은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하늘 양을 특별 공로자로 시상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그룹의 핵심 인물로 대내외에 공표하는 자리이자 도준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양은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어 시상식에 함께 올 수 있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고통과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전날 밤 도준은 하늘 양을 본사 옥상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도준은 하늘 양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팀장 직함보다 더 소중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약속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 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28세의 현장 천사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문턱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박상무가 떠난 JK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8세의 나이로 안전관리 특별팀장이 된 이하늘 양은 이제 현장의 먼지 대신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출근하던 날 로비에는 수많은 직원이 모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 잡부에서 그룹의 핵심 인재로 거듭난 그녀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 양은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안전수칙이 바로 섰고 부당한 관행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립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하늘 양을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병색이 완전히 사라진 74세의 강 회장은 거실에 앉아 하늘 양을 친손녀처럼 인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양에게 그룹의 미래를 위해 도준과 함께 힘을 합쳐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를 넘어 가족으로서의 연을 맺고 싶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양은 수줍게 웃으며 회장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도준의 눈빛에도 따스한 애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32세의 도준 본부장은 깔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등장하여 좌중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28세의 하늘 양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던 잡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기품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강 회장의 특별 공로상 시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구한 것은 거창한 경호 시스템이 아니라 한 청년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표했습니다. 하늘 양이 무대 위로 올라가 상패를 받을 때 연회장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 양은 소감을 통해 자신을 믿어준 동료들과 도준 본부장 그리고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도준은 하늘 양을 무대 뒤편의 조용한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축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하늘 양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현장에서 보여준 용기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밤하늘의 불꽃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 양과 도준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현장 동료들은 모두 작업복 대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주며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8세의 현장 천사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은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녀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실함과 용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하늘 양은 안전관리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JK그룹의 현장 사고율은 제로에 가까워졌고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도준 역시 하늘 양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룹 경영에 인간미를 더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끄는 그룹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양의 삶은 많은 청년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진실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후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사장의 천사를 넘어 사회 전체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 했던 박상무는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고 진실을 지켰던 하늘 양과 도준은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권선징악의 명확한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하늘 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8세의 젊은 나이에 겪은 온갖 수모와 억울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한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비상식이 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 양 같은 기적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